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금지행위 살펴봤고요. 자, 134페이지 이번에 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 1번의 실무교육, 오른쪽에 직무교육, 연수교육, 크게 이 세 가지 교육,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의무사항이고요. 돌아와서 실무교육은, 자, 실무교육은 처음에 개설 등록할 때 하기 전에 1년 안에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자, 시간을 보시면 28에서 32시간 이하로 합니다. 자, 교육 시간은 135페이지에 가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실무 교육은 누가 받죠?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합니다.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실무 교육의 대상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가 실시를 하지만 위탁해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죠? 위탁.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개설 등록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4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이라고 안 하죠? 고용신고라고 얘기하죠. 고용신고일 1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폐업을 했다가 1년 안에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안 받아도 됩니다. 만약에 폐업한 이후에 1년을 넘겨서 하게 되면 개설 등록을 새로 받아야 되고요. 이건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관뒀다가 고용신고 종료한 이후에 다시 1년 안에 할 때는, 고용할 때는 안 받아도 되지만 그걸 넘어가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얘기가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 이미 제출된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종별을 바꿀 땐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내용 시간 봤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 봅니다. 직무교육은 누가 받아? 대상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직무교육. 자, 교육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윤리, 이런 것, 직업윤리. 그 다음 연수교육 봅니다. 자, 이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연수교육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겨가지고 저는 벌써 올해 연수교육 2번째 받아야 되는 때야. 재작년에 이제 한번 받았고요, 처음으로. 올해 또 벌써 받으라고 또 고지서 날라고 난리 났어, 지금. 돈 내라는 얘기 같아, 그냥. 이게 또 시간은요, 12시간에서 16시간 받으라고 돼 있어요.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 그래서 재작년에 받을 때도 이틀 받았습니다, 이틀. 웃긴 거는 이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6시간을 받는다 그러면 8시간은 인터넷으로, 8시간은 이렇게 와서 집체교육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걸 너무 이제 그 한도가, 기한이 있는데 그걸 너무 미루다 보니까 막판에 몰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좌는 전부 마감되고, 그래서 그냥 16시간을 전부 이렇게 나와서 듣는 그걸로 했어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 가서 앉아있다가. 16시간. 못 앉아있겠더라고. 내가 그래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아. 이게 못 앉아있을 짓이야. 교육이라는 게. 자, 어쨌든 연수교육. 자, 12에서 16시간 받는데요. 자, 이거는 2년마다 계속 실시합니다. 2년마다 받아야 돼요. 2년마다. 그리고 실시기관은 협회에서도 하지만 대학교라든가 뭐 이런 인정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실시합니다. 자, 연수교육 대상 및 시기. 연수교육 대상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많이 위탁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위반하면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과태료 치고는 꽤 크죠.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를 맞는다는 거. 내용 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 이 연수교육에서 이제 주로 그 배우는 건 그거예요. 뭐 새로운 저기보다는 이게 법률이 하도 개정되다 보니까 우리 이 부동산 쪽 관련된 법들은 그렇잖아.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매년 바뀌죠. 뭐 매년 이슈들 터질 때마다 매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뀐 제도 같은 거 이 연수교육을 통해서 좀 배우라 이 얘기야, 취지가. 자, 그 다음에 대상자 통지해가지고요, 거기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줍니다. 당신은 이렇게, 우리 저기 운전면허 같은 것들도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무슨 저거 적성검사 뭐 이런 거 합니까? 하잖아요. 5년마다 또 저거 자동차 검사 5년이 아니고 2년마다나? 이제 이거 다 헷갈린다 이제. 왜 이제 통지를 해주니까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여기도 이거 통지해 준다는 얘기예요. 통지. 넘어가시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교육비,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지원될 수도 있다.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자, 이런 데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가보세요. 세 번째 줄.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대상자들에게 통지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의 지침 같은 건 누가 마련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앞에서 페이지에서 봤던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 세 개는 필수교육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한다. 자, 지침에 포함될 사항은 거기 나와 있는 뭐 목적이라든가 대상 뭐 이딴 것들인데 한 번쯤 봤으면 됐고요. 넘어가시고 교육의 위탁. 그래서 대개 이제 교육을 위탁해 놓습니다. 업무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교육을 위탁한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교육의 위탁.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는 다음의 기관들 중에서 위탁기관을 정해야 된다. 기억해 보세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거 대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름이든 어떤 이름을 가졌던 대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학교들. 자, 그런 대학교에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다면 업무로 이 교육을 위탁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대학들 있죠? 부동산 관련돼서 건의하는 대학교 뭐 이런데 그 돈 많이 벌었을 거야 거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우리가 MBA 과정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미국에 보면은 그 아이비리그인가 그런 쪽에 보면은 그 대학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MBA 과정에서 교육 그 경영자 최고 경영자 과정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학위 장사를 많이 하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배우고 오면 교육받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좋지만 거기 이제 유수의 인재들이 오다 보니까 그 애들하고 인맥이 또 형성이 되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배우는 거야. 이제 저렇게 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대학들마다 사회교육원이나 뭐 이딴 것들을 막 만들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쪽에 MBA 과정이나 이런 걸 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부동산 쪽으로 빨리 이렇게 돌려 가지고 하는 데가 아까 말한 건모라는 이런 데 해가지고 합니다. 난 도대체 거기서 배워본 적은 없지만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근데 배우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가르치냐면 공법 가르치고 앉아 있어요. 거기서 공법. 그 얘기는 뭐냐면 공법을 잘해야 돈을 번다 이 얘기예요. 공법을 잘. 여러분들 공법 잘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죠? 공법에 아마 트라우마들이 있을 거야. 이 편견들이 있어가지고 공법부는 되게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 어려워 진짜. 왜냐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국계법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국계법